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한승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개선점을 제공하는 논문인 Towards a Rigorous Evaluation of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AAAI 2021년에 공개되었으며 현재까지 38회 인용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반적인 논문과 다르게 먼저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 시계열 이상지 탐지의 문제에 대해서 프로블럼 포징하는 단계를 거치며 또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시한 문제에 대해 답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Purpose Alternative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계열 이상 탐지란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이상지를 탐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룹스라는 저자의 문구를 인용해 왔는데요. An outlying observation or outlier is one that appears to deviate markedly from other members of the sample in which it occurs. 즉,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한 데이터 포인트와 다르게 유난히 옵서베이션 값이 큰 데이터 시점을 아노말리로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노말리의 종류도 발생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포인트 어노멀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수치 자체가 평균 혹은 UCL, LCL을 기준으로 그 값을 초과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뜻합니다. 반면 콘텍스추얼 아노말리는 값 자체는 UCL, LCL에 벗어나진 않지만 이웃한 데이터 포인트와 맥락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컨텍스트, 즉 맥락상의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치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컬렉티브 아노말리는 컨텍스추얼 아노말리와 비슷하지만 연속한 여러 개의 시점에서 아노말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디텍션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딕션 베이스드입니다. 이는 모델을 통해 예측한 미래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여 스레시홀드보다 큰 시점을 아노말리로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에 보이듯이 과거에 룩백 윈도우가 지워져 있으면 모델을 통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고 미래의 실제 관측값과 모델의 실제 미래 예측값의 차이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Reconstruction Based는 모델을 통해 복원한 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프에 보이듯이 도식에 보이듯이 이제 1년의 윈도우가 모델에 입력이 되면 이 윈도우의 값을 다시 재건을 하고 그 실제 값과 모델의 복원 값의 차이를 즉 Reconstruction Error를 기반으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에도 큰 범주에서 통계 기반, 딥러닝 기반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딥러닝 기반 모델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노말리 트랜스포머까지 제시가 되어 현재 소타 성능을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의 다양한 방법론과 프리딕션 베이스나 프리딕션 베이스나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상치는 사실 전체 데이터셋 중에 매우 레어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큐리시 위에 다른 매트릭스를 주로 이밸리에이션에 활용을 합니다. 현재 TAD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아노말리 레이쇼, 즉 전체 데이터 포인트 중 아노말러스한 데이터 포인트가 5에서 10%에 남짓할 정도로 실제로 이상치가 발생하는 빈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작기 때문에 모델을 보다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모델이 얼마나 잘 적중을 하였는지 평가하는 리콜, 프리시전, 본 스코어를 이상치 탐지 모델의 이밸리에이션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실제 산업 현장을 고려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이상치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탐지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따라서 약간의 딜레이는 있더라도 연속된 이상치를 확실하게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치가 발생하는 연속된 구간 내에 단 한 번이라도 이상치를 올바르게 탐지한 경우 해당 구간의 모든 이상치를 올바르게 탐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인트 어저스먼트 PA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를 점차 연구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빨간 연속된 아노말리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 하면은 사실 이상적으로는 가장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모든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이상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의 한 부분이라도 탐지를 하면은 향후 이제 회사나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이제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인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포인트 와이즈 기준의 경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타임 데이터 포인트에서 탐지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속된 세그먼트가 3개 있고 각 세그먼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어노멀리를 올바르게 탐지를 했다면 포인트 와이즈 기준으로는 총 3건의 데이터 포인트를 올바르게 아노멀리 디텍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PA 기준으로는 각 세그먼트에 적어도 한 번만 탐지를 성공하면 해당 세그먼트를 모두 탐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모든 세그먼트를 올바르게 탐지를 했다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스코어가 모델의 실제 성능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 지적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저자는 향후 이 포인트 어드저스먼트의 구체적인 문제와 이것이 어떻게 모델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메인 포인트는 이제 보다 리니언트한 관대한 기준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인 PEA 스코어는 사실 모델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 PA 스코어만을 리포트하는 최근 시계열 이상치 탐지 연구들은 이러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에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포스 모델 간의 성능 비교는 사실 모델의 절대적인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사전적인 의미의 베이스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PA 스코어를 기반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모델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이 모델의 실제 성능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는데요. 이를 총 3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수리적인 증명을 통해 이제 F1 PA 스코어가 모델의 성능이 아닌 이외의 3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해 F1 PA 스코어를 기준으로 랜덤하게 샘플링한 아노말리 스코어마저 소타 성능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이 이밸리에이션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대해서 PA 스코어를 보완할 수 있는 PA%K 매트릭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꼭지로는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을 리거러스하게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랜덤 아노멀리 스코어, 인풋을 그대로 사용하는 아노멀리 스코어, 랜덤리 이니셜라이즈된 간단한 모델을 활용하여 어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베이스라인, 총 3개의 베이스라인을 제시를 하여
향후 TAD 태스크에서 보다 리거러스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이 어찌해서 TAD 현재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이 문제점인지 증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PA와 포인트와이즈 F1 스코어는 사실 비슷한 F1 스코어에서 산출이 되긴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F1 스코어는 가장 컨서베티브하고 가장 강도 높게 모델의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매트릭인데 PA가 따라서 디텍션 캐퍼빌리티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컨서베티브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인 F1과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Y축은 F1 PA의 스코어, X축은 F1 스코어를 그려놓았는데요. 두 데이터 셋에서 이제 성능을 점검해봤을 때 사실 저자에 따르면 이 PA와 F1 포인트 와이즈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결론을 지었고, 따라서 PA를 적용하는 게 F1에 포인트 와이즈를 적용하는 것보다 디텍션 퍼포먼스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결론 짓기 어렵다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포인트 어드저스먼트를 기준으로 F1을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또 있다 주장을 하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실제 예시에서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의 타임스텝별 아노말리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다 하면은 PA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면 아래와 같이 역시나 모든 타임스텝에서 올바르게 탐지를 했다 계산이 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포인트 와이즈나 포인트 어드저스먼트나 똑같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적인 부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F1 PA 상으로도 해당 구간의 아노말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자가 랜덤하게 생성한 값을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했을 때의 예시인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단 한 타임스텝에서 스레시홀드를 초과하는 어찌 보면 성능이 그리 좋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포인트 어드저스먼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단 한 구간이라도 아노말리를 올바르게 탐지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컨티규어스 아노말리 세그먼트의 모든 부분이 이상치가 올바르게 탐지가 되었다고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인트 어드저스먼트를 기준으로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과 오른쪽에 정말 랜덤한 값을 아노말리 스코어를 사용하는 좋지 못한 모델의 성능이 똑같은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PA 스코어를 사용하는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TAD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NAB 단변량 시계의 데이터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실제 성능 T 아노겐으로 성능을 기록한 다음 아노말리 스코어와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PA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총 2개의 컨티규어스 아노말리 세그먼트가 있으며 스레시홀드를 32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물론 올바르게 탐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첫 번째에서는 단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아노말리가 올바르게 탐지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완벽한 탐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PA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수리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꼭지의 주요 포인트는 PA 스코어는 실제 모델의 성능보다는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과 PA 스코어 간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수식으로서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여 이를 증명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면 실제 논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메인 포인트는 이렇게 아노말리 레이쇼,
데이터셋의 아노말리가 차지하는 비율과 첫 번째 비율, 두 번째는 아노말리 세그먼트의 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BA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짓게 됐는데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아노말리 세그먼트의 길이가 길 때 스레시홀드가 커질수록 BA 스코어는 1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BA 스코어는 사실 모델의 성능보다는 외부적인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이나 사용자가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비교적 문제점이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실험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포즈 모델과 모델을 사용을 하여 PA를 적용한 프로토콜과 적용을 하지 않은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일부 모델은 PA 프로토콜을 적용하여도 랜덤 아노말리 스코어를 사용한 방식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그래프의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PA 프로토콜을 적용을 한 것인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개의 모델들이 오히려 랜덤 스코어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기록을 기록하게 되어 현재 제한된 모델 내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여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PA 스코어를 적용하지 않은 프로토콜을 적용하지 않은 채 베이스라인과 기존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요.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 상으로도 사실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성능을 기록하는 베이스라인 대비 대부분의 모델이 성능이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여 기존의 프로토콜을 사용한 모델들이 성능이 오버 에스티메이트 있는 현상을 포착을 하였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의 사용한 모델 중에서 기존에는 이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모델들이 상대적인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이 모델이 각자 고성능인지 저성능인지 절대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적이라는 것을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50%를 넘지 못하면 랜덤 게싱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 전혀 좋은 모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관적인 베이스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무의미한 방식으로 도출한 아노말리 스코어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여 이 기존 모델들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성능을 보고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부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랜덤 게싱을 한 방식보다 좋지 못한 스코어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린 실험상으로는 LSTM, VA, USAD, 옴니 아노말리 등이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성능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바로 프로블럼 포징, 기존 PA 프로토콜을 사용한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이 왜 문제적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였는데요. 이를 다시 요약하자면 F1 PA 스코어는 모델의 성능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 증명하였고, 이를 수리적인 방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이 최소한 랜덤하게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식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며 저자가 증명을 한 바는 PA뿐만 아니라 포인트와이즈 프로토콜 상으로도 기존 여러 모델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지 못한 기록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기존 시기의 타임 시리즈 아노말리 디텍션 모델이 성능들이 오버 에스티메이트 있다는 점을 강건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전 섹션까지는 저자가 기존 시계열 이상치 탐지 모델이 BA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을 때
실제 모델의 성능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한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섹션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적인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proposed alternative를 제안하는 섹션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올바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의 베이스라인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법론을 베이스라인에 활용하여 향후 모델 이밸류에이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총 베이스라인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아노멀리 스코어입니다. 이는 아노멀리 스코어를 보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한 뒤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데이터 포인트를 아노멀리를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최소 기준이 50%인 것과 비슷하게 가장 단순하고 어찌 보면은 논리 없이 생성을 한 아노멀리 스코어가 아노멀리 스코어를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하고 이보다 좋지 못한 모델은 당연히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논리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라인은 Input itself as an anomaly score라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타임 시리즈 슬라이딩 윈도우 자체를 아노멀리 스코어로 활용하여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그를 초과하는 점을 모두 아노멀리로 탐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Anomaly Score from the Randomized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자는 Untrained Simple 모델을 활용하여 슬라이딩 윈도우를 입력하면은 출력되는 값을 그대로 아노멀리 스코어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플 모델이란 싱글 레이어 LSTM 같이 비교적 간단한 아키텍처를 가진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LSTM의 구조 그 자체를 사용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재설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모델은 학습 자체를 하지 않고 가중치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여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뒤에 바로 인퍼런스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실제 파이토치로 제가 구현한 방식인데요. 왼쪽이 바로 토치 NN에서 LSTM을 불러왔을 때의 파라미터이고요. 오른쪽이 평균이 0, 분산이 0.0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를 샘플링 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훨씬 작고 거의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까지에 도달하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저자는 따라서 이렇게 reconstructed output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풋 윈도우의 L2 놈을 아노멀리 스코어로 활용하는 것과 프로포션하다. 사실상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가중치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모델은 매우 작은 reconstructed output을 출력하고, 따라서 인풋 슬라이딩 윈도우와 아웃풋은 사실상 거의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게 되고, 따라서 reconstruction 에러가 매우 커지게 된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이외에도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이는 PA%K라는 것인데요. 각 아노멀리 세그먼트에 K%가 올바르게 탐지되었을 때만 PA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PA 프로토콜의 문제는 각 세그먼트에서 단 하나의 타임스텝만 아노멀리로 올바르게 탐지를 해도 PA 프로토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저자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좀 더 높게 잡아보면은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3개의 타임 시리즈 아노말러스 세그먼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중 2개가 이제 각 세그먼트의 60% 이상이 올바르게 아노말리로 탐지가 되었고 하나는 이제 40% 정도까지만 이제 올바르게 탐지가 되었다 한다면 이제 아노말러스 세그먼트 일정 부분 이제 이 기준에서는 K는 50일 때 50을 넘어갔을 때만 PE를 해당 세그먼트에 PE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보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그먼트는 PE가 각각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이 실제로 탐지한 부분만 올바르게 탐지되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PE를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남은 빨간 부분은 탐지에 실패했다라고 결론이 짓게 됩니다. 제한 방법론을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와는 또 별개로 모델이 최소한 능가해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어저스먼트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즉 PA%K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개선점과 함께 기존 모델들이 실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익스페리먼트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저자는 총 2가지 부류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제안한 3가지 베이스라인과 기존 모델의 성능을 포인트 와이즈와 PA 방식으로 성능이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점은 PE 프로토콜이 실제 성능을 심하게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점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모델은 베이스라인보다 저조한 성능을 보였음을 증명하면서 이제 기존 모델들이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점은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베이스라인보다는 높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야 한다라는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실험으로는 PA%K 프로토콜로 기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해보았을 때 어떠한 점이 증명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점은 바로 PA%K를 사용을 하면 실제 성능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완화되더라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가지 부류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실험 결과 장표인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살펴봐야 할 점은 스왓 데이터셋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F1PA 대비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 보자면 MSL의 경우 F1 스코어는 대부분 0.1,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PE 스코어 상으로는 소타급 성능인 적어도 0.6에서 0.9 사이의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F1 PA 스코어가 실제 이제 비교적 컨servative한 매트릭인 F1 스코어보다 훨씬 당연히 높게 측정되는 점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F1 PA 기준으로는 사실 랜덤하게 샘플링한 아노멀리 스코어를 사용한 케이스 1보다 기존 모델이 이제 F1의 PA 스코어 상으로 낮은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제 SMD 데이터셋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케이스 1의 수치가 일반적으로 0.3에서 0.9로 유지됐던 반면 기존 모델들의 성능은 0.8 혹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점을 주목하였고 이제 여기서 저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점은 기존 모델들은 저자가 제안하는 가장 단순한 베이스라인마저도 이제 능가하지 못하는 성능을 F1 이제를 제외하고 PA 스코어 상으로도 이제 달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을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SMD에서는 PA 스코어가 케이스 1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SMD는 아노멀러스 세그먼트의 평균 길이가 작고 아노멀리 레이쇼가 낮은 데이터셋인데요. 앞서 수식적으로 이제 저자가 PA 스코어는 실제 성능의 모델보단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프로토콜이다 라는 점을 증명을 하였는데, 실제 데이터셋 상으로도 이제 아노말러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셋이 PA 스코어를 당연히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다시 증명해 주는 바이고요. 또한 PA는 테스트 셋의 디스트리뷰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이제 좀 언스테이블한 성능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능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윈도우 사이즈에 따른 각 데이터셋 상에서 케이스 2의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센시티비티 실험을 하였는데요. 일정 수준까지는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F1 스코어도 증가를 하였지만, 이제 윈도우 이제 이후에는 각 데이터셋별로 그대로 유지되는 데이터셋도 있었고 오히려 하락을 하는 데이터셋도 있었는데요. 이 저자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당연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게 되고, 그 많은 데이터 포인트 안에는 또한 아노말리를 많이 포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 아노말러스한 윈도우 내에는 아노말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아노말리 스코어가 높게 계산이 되어 역시나 L2 놈 크기가 커져 성능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자가 제안을 했던 PA%K에 대해서 실제로 PA 프로토콜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트레인드 모델이란 LSTM으로 구성이 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fully train한 것이고요. 랜덤은 앞서 케이스 1 랜덤 아노말리 스코어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자 트레인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더욱 스트릭트하게 이밸리에이션 하여도 수치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는데요. 이 뜻은 K가 0일 때는 사실 포인트 와이즈 F1 스코어와 마찬가지고, K가 100일 때는 이제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와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K를 키워갈수록 성능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좋은 모델일수록 BA%K도 당연히 이를 잘 반영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반면 랜덤한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 상으로는 F1 스코어가 1을 달성했지만 K가 커지면서 이제 평가가 더 리거러스하게 될수록 이제 K가 커질수록 성능이 하락하는, 지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PA%K 프로토콜은 적어도 PA 프로토콜과 다르게 모델의 성능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은 없다라는 점을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기존 프로포즈드 모델에서도 PA%K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실험을 해서 실제 데이터셋, 실제 모델상으로 어떻게 프로토콜 상으로 개선이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 파트입니다. 본 논문의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은 포인트 어드저스트먼트는 사실 실용적인 평가를 위해서 기존 모델의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 TAD 연구는 대부분이 이제 PA를 적용한 이밸리에이션 매트릭만 적용하고 있으며, 본 이제 논문의 실험 결과 대부분의 모델이 랜덤한 숫자를 아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식보다 이제 F1 PA 스코어 상으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따라서 PA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밸리에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모델의 실제 성능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모델의 실제 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과 PA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PA%K를 제안합니다. 저자는 PA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성능 지표로 이밸리에이션에 사용이 될 수 있지만, PA만을 사용하고 PA만을 이제 보고하는 기존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의 최근 관행은 unreliable한 이밸리에이션을 사용하는 이제 결과로 이어졌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